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안성. 보안성은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거죠. 요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있죠. 어디가 뚫렸다더라, 어디가 뚫렸다더라 하는 그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헬스 관련돼서는 이거는 다 개인정보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다 민감정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이 뭐라고 그럴까 아직까지 회사가 안 망하는 게 너무 다행이다. 언제든지 저게 뚫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60만 명 데이터는 다 민감정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회사에 있는 두 명의 그 C 레벨에 두 명의 엔지니어가 있는데 CIO하고 CTO가 있는데 둘 다 그 전 직장이 보안 회사였어요. 그 개인정보 보호 회사에. 그래서 퀀텀 시큐리티를 하는 사람, 또 이런 보안 장비를 갖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뽑은 건 아닌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데이터 볼륨이 쌓여져 가면서 하는 거가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조직에 계속 날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새로 생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모르는 디바이스를 붙였을 때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피노타이핑 데이터라고 하는 이 웨어러블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에서 굉장히 탑 시큐리티 레벨을 걸어놔서 여기서 한번 뚫리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애플 쪽에서 데이터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되게 조심해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GDPR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HIPAA라고 그래요. HIPPA라고 하는데 HIPAA 컴플라이언스를 갖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6월 첫째 주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바이오 USA라고 하는 5만 명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와야 되는데 휴강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갖다가 내가 수배를 해서 와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하시라고 할 텐데 갔다 와서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뭘 하냐면은 제일 백미가 뭐냐면 완호한 세션이라는 거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진짜 뭐 장관이야. 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부스가 우리 얼마만 할까요? 한 요거 2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칸막이 부스가 한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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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니까 한 800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부스가 그 실내 운동장 같은데 그 쫙 설치가 돼 있어요. 쫙 설치가 돼 있고 그 얼핏 보면 되게 그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때문에 오징어 게임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각하고 30분에 한 번씩 파트너 체인지. 그래가지고 3시서부터 3시 30분까지 원오원으로 미팅을 하고 3시 25분이 되면 만나서 반갑다 그러고 다 일어나가지고 다음 방으로 가요. 그거를 나흘 동안이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지막에 나흘째가 되면은 목소리가 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거기다가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모국어보다 더 이제 힘이 드는데 그래도 그 풀 세션을 갖다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그게 제일 실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30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서로 잘 맞을 것 같으면 바로 팔로우 미팅을 그날 저녁에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원어원 미팅 끝나고 나서 한 닷새째서부터 이렇게 한 2, 3일 사이에 별도 미팅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제일 영양가 있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일 그 소득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 교수랑 또는 뭐 의사들이랑 이제 톡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니네 히파 컴플라이언스 땄냐? 그래서 히파 우리 아직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보자. 그리고 그냥 가. 그러니까 이 25분 채울 그 별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R 만족시키느냐, 히파 컴플라이언스 땄느냐 이런 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헬스 관련된 특히 디지털 헬스 관련된 걸 하는 팀인데 우리는 이거 창업해가지고 미국에 가져갈 거야 또는 유럽에 가져갈 거야. 아직 한국은 괜찮아요. 아직 한국은 괜찮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ISO 2700이라고 히파 컴플라이언스는 머스트예요. 비즈니스 톡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인데 혹시 사이버 시큐리티 네, 최연님? 네. 굉장히 좋은 커멘트인데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 그러니까 얘네들 내 거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왜 우리 구글 메일 쓰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요새 미국에 어저께인가 미국 상원에서 그 틱톡인가요? 하지 말라고 통과를 갖다가 시켰는데 여기 쓰는 사람들인가 보다 얼굴 걷는 거 보니까. 근데 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과연 무엇이 어디까지가 적법한 거냐라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실명 정보하고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가 뭐다 했는데 그 20대 중에서 박채연님이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는 뭐 먹방 서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안 되냐면 나중에 추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일 수도 있는 사람을 디파인할 수 있어도 안 돼요. 아예 개인 식별 정보가 없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요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정보가 개인 정보로 식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죠. 오늘 며칠이죠? 3일. 4월 3일 날 경영관 104호에서 오후 3시서부터 4시 사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2021년에 대학 입시를 치른 사람 하면 확 줄잖아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서울인데 부모님 거주지도 서울인 사람 이러면 또 확 줄어들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억세서블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컴바인을 시켰을 때 그 사람 박채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건 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하고 관련돼서는 부려튼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는 개인 식별 정보는 다 지워요. 혹시라도 우리가 뚫렸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너무 아깝죠. 개인 이 마케팅 회사에 팔면은 그게 한 명당 얼마짜리 정보인데 그걸 다 지워요. 다 지우는 이유가 마케팅 회사에 파는거나 매출액을 갖다가 높이는데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한번 뚫렸을 때 회사에 올 수 있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데이터는 수집하게 되면 그 즉시로 개인을 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지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갖다가 찍는다. 그러면 얼굴을 찍은 얼굴에 대한 영상은 삭제를 하고 그 얼굴의 특정 부위에 있는 RGB 값만 남겨요. 그래서 그 얼굴 특정 부위의 RGB 값은 뭐 누가 와가지고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리어튼튼 계속 그 방비를 했다. 진선이? 총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만. 하나씩. 네. 그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게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AI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근데 AI의 성능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양과 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을 생각 중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제 대기업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고 크고 근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데이터를 사기에는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만약에 점점 보안 중요성도 높아지고 데이터의 어떤 보호법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특히 AI 비즈니스 다음 학기에 수업을 개설을 할 텐데 우리 지난 학기들은 명희님이 답변을 좀 해보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플로우 안에서 뭔가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AB라는 데이터만 필요해 보여서 AB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상황에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C 데이터도 필요하고 D 데이터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까지 그 사용자의 서비스 그 경험 내에서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 구조를 되게 잘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서 결국 서비스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약간만 부연 너무 잘 설명해줬고 이제 약간만 부연 설명하자면 AI 데이터의 가장 어려운 점은 레이블링이에요. 정확하게 레이블링을 단다는 것. 물론 원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라벨을 달아요. 라벨을 달아야 되는데 그 라벨을 다는 단계가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보고서 저 사람이 얼굴이 빨개졌다 안 빨개졌다 그거 판단하는데 사람이 보고 판단해요. 그거 한 건당 10,000원, 20,000원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 라벨링을 갖다 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고 지금 우리 명희님이 얘기했던 거는 그런 그 실제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레이블을 달아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갖다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수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서비스를 썼는데 100명 중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데이터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걸 데이터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 수율이
예를 들어서 10%, 15%. 우리 마음검진 처음 시작할 때 15%로 시작했어요. 100명 하면은 15명 데이터 겨우 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의 수율을 높이는 작업. 그 수율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한 89% 정도 돼요. 100명이 쓰면 89명 데이터는 유효 데이터로 우리가 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89%가 아마 거의 기록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30% 4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율을 높이는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질문하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들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여기 두 번째 질문까지 듣고. 아까 보안성이었나? 좀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수동적인 그래서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 개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에는 이제 나의 데이터를 내가 관리한다. 어디에 줄지 말지, 이 서비스에 내 데이터를 사용할지 말지. 그래서 사실은 전에 그 경영과학이었나? 그 다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건 아이디어다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해인가? 그 손정희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한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나의 데이터를 뭔가 내가 관리하는 측면, 내가 뭐 사고 팔 수도 있고 내가 이 기업이 내 데이터를 사용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아이디어가 수상한 거를 또 봤는데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사람을 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죠.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손목시계 2개 다 차고 다닌다고? 이게 갤럭시, 이게 그 애플이고요. 남 안 볼 때는 3개 차요. 여기에다 구글 핏까지 해가지고 3개를 차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3개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돈 많은 거 자랑하는 민석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집해서 우리 장영님 어떤 회사가 제일 경쟁력 있게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지 또 그래서 거기다 주식 투자하려고. 네, 몽주님? 다른 브랜드의 제품 제공하고 싶어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갖다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서. 네. 네, 준수님? 서비스를 두 플랫폼 전부 다에다 적용시키려고. 또요? 나영님? 좀 단순히 데이터 비교하려고 하시는 두 데이터가 맞는가? 비교도 해봐 아침마다. 나 어저께 몇 시간 잤는지 양쪽에서 둘이 절대로 안 맞아. 그것도 비교를 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생성해내는 데이터가 언젠가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라는 그 시각적인 측면에 물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나는 요새 사람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사람을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물론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은 24시간 동안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만들어내. 근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다 없어져. 다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언젠가는 나는 이 데이터들이 다 쌓여져서 마치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자기가 제너레이트한 그 데이터의 활용 대가, 판매 대가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나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나는 내가 나의 그 활동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1시간 동안 차징한 다음에 밤에 잘 때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나섰을 때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예를 들자면 호흡수, 나 어저께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휴식기 호흡이 드디어 처음으로 40m로 내려갔어요. 1분에 40. BP가 참 소리. 블레드 프레셔가 와. 그래서 내가 인간성입니다. 아마 이렇게 처음 알겠지만 BP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인데 그게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더 낮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혈압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특히 일반인들은 그 적정한 수준의 맥박과 호흡과 그다음에 BP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걸 차고 있으면 24시간 내내 내가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활용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활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밀한 아날로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은행에 저금만 하지 말고 데이터도 저금해라.